하남에서 올라와서 대전으로 와봤어요. 사건 번호 202 타경 4816이고요. 대전 대덕구에 선비마을 아파트 5단지 502동 301호고요. 대전도 사실은 제가 대전을 몇 번 가봤었는데 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이. 지금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건물 면적은 22.88평이고 대주권은 11.59평, 매각물건 건물 전부, 토지 전부고요. 사건 접수는 작년 7월, 소유자 황땡땡, 채무자 황땡땡, 채권자 전땡땡이고요.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보통 근저당권의 경매죠. 감정가 3억 6천 나왔는데 유찰 두 번 돼서 반값이에요. 1억대, 1억 7,640만 원이 최저가고요. 좋죠. 1억대. 와, 1억대만 보면은 막 두근두근해요. 자,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이후로 되게 많은데요. 임의경매까지 될 수 있는데 날짜 제일 빠른 거. 전부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죠. 인수하는 게 없죠. 점유자 보시면은 임차인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냐? 임차인이 없다고 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 누가 점유를 하고 있냐? 법원에서 또 조사한 걸 보면은 소유자 세대가 전입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은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은 물건이에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잘 안 보긴 하는데 항상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도 되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 특별한 게 없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안 보는 거고,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입찰하실 때는 여기 위에 게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 근데 임차인도 없고 특별한 거, 뭐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도 없고 지상권 뭐 비고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란이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뭐 참고사항으로 요 맨 아래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채팅 때 잘 안 보이는데 맨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매각기일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직장인들 연차 내시거나 할 때 우린 다음 회차에 입찰해 볼 거야 이러면은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죠.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럼 대전에 우린 시세랑 입지만 보고 입찰 들어가면 되죠. 사실 이게 뭐 더 봐야 된다. 여기서 뭐 여기에 뭐 개발되는 것도 봐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봐야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들 계신데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굳이 안 봐도 수익이 나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막 분석해서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분석할 정도면은 이미 딴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다 채가요.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입지 보고, 물론 봐야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옆에 대전 외곽순환도로 생기고 있죠. 이렇게 대전 2호선 공사 중이죠. 여기는 대전 뭐 IC 바로 앞이니까 이런 건 당연히 봐야 되고,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댓글에 좀 더 이제 얻어갈 수 있는 좀 뭐라고 하셨더라? 좀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권리 분석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더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있을까요?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방송할 때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한 3개월 전쯤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지면은 사람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튼 말이 길었네 또. 그래서 요것만 봐도 충분하다. 아파트 경매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고, 엄청나게 깊이 막 여기에서 뭐 갑자기 뭐 땅을 파봤더니 금이 나왔어요. 막 이런 되게 깊이 있는 뭐 개발 현황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단기 매도 할 거니까. 단기 매도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 아파트는 그리고 이렇게 경매를 받아 놓으면은 크게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요 정도에 있는 선비 아파트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금 거는. 예, 아무튼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아파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양호한 아파트고, 바로 앞에도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도 앞에도 주택단지가 있어서 좀 더 이제 인프라가 좋은 상태고, 파리바게트도 이쪽 다 있고, 그리고 버스 타는데 교통은 어떨까요? 교통은 버스가 없니? 버스가 여기 있다. 버스 타는 데가 있잖아요. 버스를 보면은 이렇게 선비마을을 치면은 버스 뭐가 나오면 대전역까지 가는 게 있네요.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디 있어?
여기 멀리 있네? 아, 요 앞에도 있구나, 초등학교. 여기 있네, 비례초등학교. 근처에 있고, 대전 IC 쪽에 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엄청 큰 도로네요. 밑에 지하도가 있나? 지하도가 있나? 도로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길을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고 한번 시세를 봅시다. 시세를 보면은, 자, 우리 물건은 아까 면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75.63이에요. 75.63 이렇게 보면 29평형 아파트고, 그리고 중문 없는 거실이겠죠. 엘리베이터 있고요. 발코니 앞뒤로 있고, 뒤에 발코니는 이렇게 양쪽으로 있네요. 화장실 2개 있고, 아까 봤던 선비 마을, 벚꽃이 있네요. 선비 마을이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제가 지하 주차장에 되게 예민한 게 수원에 임장 갔었는데,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지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참 찾았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차 스트레스 받는 아파트 꽤 있어요. 꽤 있어서 주차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되게 넓다. 여기 배드민 족구장도 되겠는데요. 이런 운동시설도 있고, 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 상가를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네요. 보통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어린이집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9평형 아파트 시세는 지금 실거래가는 2억 8천,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고, 그리고 호가, 내가 이분들이 이제 팔고 싶어 하는 가격 2억 9천부터 2억 8천, 2억 9천5백, 8천, 3억 2천, 3억 3천, 3억 2천, 2억 6천이 있네요. 1층은 2억 6천, 2억 8천. 그러면 대략 한 2억 8천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2억 8천. 나는 2억 8천에 팔겠어요. 파는 것도 사실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팔면 되거든요. 뭐 쉽진 않겠지만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안 팔릴 건데요, 그 가격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가지고 팔면은 못 파는 거죠. 사실 내가 이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파는 것도 기술이니까, 매도의 기술이라고 그러죠. 1억 7,600이 최저가예요. 근데 2억 8천에 팔 수 있다고 하는데 2억 5천대에 지금 유찰됐습니다. 2억 5천에. 그러면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2억 5천에 유찰됐다. 2억 3천? 2억 2천? 2억 2,500. 요 정도에 입찰하면 어떨까요? 2억 2,500 입찰하면은 5% 금리로 70%, 이 낙찰가의 70% 대출받는 거죠. 낙찰 금액에. 그러면은 한 1억 5천대 대출 받고, 한 달 이자는 65만원대 나오고요. 필요한 현금 한 7천만원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2억 8천에 매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매도하면은 5,500만원 남고, 나머지 과세 매도하게 되면은 각자 계산을 해봐야겠죠. 각자 나는 1년 내에 매도할 거야. 그러면은 77% 양도세 각오해야 되는 거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점점 양도세가 주니까, 양도세율이 주니까 좀 그래도 좀 있다가 팔 거야. 아니면은 나는 매매 사업자라서 팔 거야. 나는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 내겠죠. 법인소득세 내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 생각을 이걸 해서 이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수식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만들 때는 여기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수식, 양도 차익은 맞고, 여기서 이거에 대한 거 다 빼야 돼요. 뭐 비용 다 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오면 돼요. 그래도 5천만 남아도 사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오늘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해요. 유튜버를 시작한 다음부터. 원래 그런 고민 별로 안 하는데, 고민을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 얘기를 해줄까. 다른 분들이 한 거를 좀 봤는데 정말 작은 금액으로 뭐 한 2, 3천만 남기는 분도 계시고, 주택 안 하고 이제 상가만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기서 5천만 남는다 그러면은, 요새 아파트로 5천만 원은 사실 잘 남기는 거죠. 투자금 대비해서
사실 빌라로 뭐 7천 넣었다 그러면 7천만 원 남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파트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쟁 없는 빌라 입찰 들어가서 좀 더 많이 남기겠어요. 돈 조금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사실 빌라는 많이 안 하려고 하시죠. 예, 여튼 그래서 5,500 남는 사건이고요. 정리하면은 대전에 있는 거였어요. 대전에 있는 선비마을 아파트였고 29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억 6천 나왔는데 지금 한 2억 7, 8천 정도의 시세로 이제 조사가 된다 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한 2억 2,500 정도의 입찰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돈은 7천만 원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양도 차익은 5,500. 비과세로 하면 다 남는 거고 과세로 하면은 좀 많이 세금 내야겠죠. 세금 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권리분석상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권리분석, 시세분석, 입지분석, 자금 계획을 각각 세워보시고 제가 하는 콘텐츠는 참고용이죠. 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나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물건 볼게요. 다음 물건은